한 2년 전쯤에 우리 집에서 한번 녹음한 적이 있었잖아. 아, 맞아요. 정말 다양한 래퍼들의 도움을 받았지만 와 진짜 잘한다라는 그런 느낌을 주는 래퍼가 있잖아요. 그 중에 한 명이에요. 그러니까 네. 여러분들 새겨 들으세요. 네. 새겨 들어. 그러니까. 근데 이게 화야정이 얘기하잖아요. 새겨 들어. 근데 이게 안타까운 점인 거야. 그렇게 잘해도 조금 아쉬운 거는 그런 거였어요. 네, 안녕하세요. 국힙 상담소 시즌 2 5화 다시 돌아왔습니다. 저는 팔로알토 덕화이십니다. 네, 시즌 2도 어떻게 무사히 잘 되고 있고요. 저스티스 편은 사실 콰이엇이랑 저랑 거의 말을 안 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셨을지 좀 궁금하긴 하네요. 그 친구가 고민이 없어갖고 저희가 고민을 받은 것 같은 약간 그런 느낌이 들었는데, 이번 편은 여러분들한테 되게 반가운 얼굴이죠. 또 한국 힙합의 베테랑 래퍼 중에 한 명인 베이식을 모시고 오늘 고민 상담을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베이식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베이식이라고 합니다. 네, 베이식. 아, 원래 이런 식이에요? 네, 갑자기 이렇게 됩니다. 대충 하면 돼. 아니, 베테랑 래퍼라고 소개하니까 굉장히 이질감이 들어서 저도 벌써 그런 얘기를 들을 베테랑. 나도 방금 그 얘기를 듣고 베이식이 연차가 어땠더라 생각해보니까 저보다 한 살 어린. 맞아. 그렇죠. 꽤 돼요. 네, 꽤 됐어요. 스윙스와 가빈. 근데 맞아요. 사실 괜찮아 아직. 아직 괜찮아. 아, 그래서 기분을 좋게 해주는. 네. 네, 아직 뭐 얼굴은 베테랑이 아닐 수 있지만 커리어는 베테랑인 베이식이고요. 반갑습니다. 네. 베이식은 요즘 행보를 보면은 이제 레이블도 설립했고, 네. 앨범도 이제 몇 장 냈었고, 요즘 또 계속 활동을 이어가고 있고, 또 많은 분들이 모르실까봐 말씀드리자면 또 베이식이 개인적으로 유튜브 채널을 또 운영하고 있잖아요. 베이식 TV. 네, 베이식 TV. 뭔지 알죠? 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아, 유튜브를 하고 있었구나. 얼마 안 됐어요. 얼마 안 됐고. 네. 제가 한번 제안을 했었어요. 개인 유튜브를 한번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제가 유튜브 촬영하는 친구를 소개시켜줬는데. 그렇게 시작된 거야? 네, 맞아. 그냥 형이랑 얘기를 하다가 형 얘기 때문에 이게 스파크가 돼서 뭐라도 해봐야겠다 라고 생각해서 시작한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시작을 했는데 초반에는 이제 외국 힙합들 중에 랩이 좀 빡센 곡들을 커버해서 라이브로 이렇게 녹음하는 그 영상을 올리다가, 최근에는 G2를 초대해갖고 둘이 이제 힙합 클래식 앨범에 대해서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 거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아마 콰이엇 씨도 보면 좀 반갑지 않을까. 보겠습니다. 저희 같은 좀 거짓말 하는 것 같은데. 오늘 촬영 끝나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예. 아무튼 베이식의 고민을 한번 들어보죠. 네. 편하게 그냥 하나씩. 뭐 그냥 카메라 없다고 생각하고 개인적으로 더 좀 고민인 거는 그냥 이 베이식 아티스트 자체로서의 뭔가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음악 자체 너무 좀 광범위한 질문일 수가 있는데 사실 제가 지금 약간 맞닥뜨린 벽 같은 느낌이 좀 있어요, 사실은. 먼저 어떻게 풀어야 될지 모르겠는데 여러 가지 있어. 예를 들어서 내가 원하는 음악을 해야 되나, 사람들이 나한테 바라는 걸 해야 되나. 아까 벌써 베테랑이라고 소개를 해주셨는데 지금 내가 가진 포지셔닝 자체가 뭔가 이쯤 활동을 하고 이쯤 된 상태에서 이쯤 이름을 알린 상태고 이쯤 활동을 해온 상태에서 어떤 생각을 좀 마인드셋을 가지고 이 음악을 대해야 될지가 너무 사실은 정립이 안 돼요, 내 머릿속에서. 그런 상태예요, 약간. 그렇군요. 저도 충분히 이해가 갈 법한 게 베이식의 캐릭터가 올해는 했지만 뭔가 아직도 조금 미미하다고 해야 되나? 근데 맞아요. 근데 그거는 저도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저는 사실 그 소리를 10년 전에 바스코 형한테도 계속 듣던 소리예요. 이미 10년 전에 들은 얘기구나. 야, 너 랩은 참 잘하는데 뭔가 색깔이 없는 것 같아 라는 얘기 사실 10년 전부터 들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저도 한동안 되게 엄청 많이 그때 이제 형들 막 들을 때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럼 난 내가 별로 땡기지도 않는데 막 무슨 척을 해야 되나? 이런 거 만약에 예를 들어서 흔히 그냥 붐베이비랑 트랩이 있다. 그러면은 요즘에 트랩 같은 거에서 캐릭터들이 있는 래퍼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너도 뭔가 캐릭터를 잡아야 되나? 나는 사실 그런 사람이 아닌데? 그런 생각부터를 항상 해왔던 거야, 10년 동안.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네. 이거는 사실 네. 뭐 모든 아티스트들이 어느 정도 좀 그쵸. 고민하면서 행보를 이어가는 그럼요. 이슈라고 생각이 들고 그럼요. 뭐 일단 저 같은 경우는 저도 사실 막 색깔이 되게 막 진한 그러니까 어떤 아티스트들은 막 그 아티스트 이름 얘기하면은 막 그 사람의 막 예를 들어서 뭐 염따 요즘 하면 염따면 빠끄 이게 떠오르잖아요. 그냥 너무 자동적으로 그쵸. 그냥 그 사람 얼굴 보면 누구나 아는 사람들은 빠끄 하고 그러니까 그런 색깔이 진한 사람이 있고 저번에 머시베놈이 나왔을 때는 오히려 고민이 자기 색깔이 너무 진해서 거기에 갇혀질 것 같다고. 네, 거기에 너무 소비되지 않을까 이런 고민은 오히려 털어놨었는데 저 같은 경우에 그냥 이렇게 커리어를 이어가면서 제가 그냥 요즘 드는 생각은 어쨌든 베이식이 작업물을 내고 그 작업물을 듣는 사람들의 어떤 피드백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피드백 중에 좀 그 사람들의 어느 정도 니즈를 만족시켜줄 수 있는 또 그런 한번 행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거를 좀 더 주력해서 가보는 것도 어떨까 하는 생각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저도 되게 비슷하고 아마 콰이엇도 그러겠지만 우리는 되게 다양한 음악을 평소에 듣는데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느끼는 거는 뭐 그래서 베이식은 이런 음악만 듣고 이런 음악만 할 거야라는 고정관념이 갖고 있는 그 팬들도 있잖아요. 그냥. 맞아. 그런 네. 제가 뭐를 내면 뭐든 하든 항상 댓글을 달는 게 뭐냐면 네. 베이식 형 빡센 거 좀 해주세요. 이게 진짜 제일 많이 듣는 그렇죠. 피드백이거든요. 네, 네. 빡센 거 많이 했죠. 빡센 거 많이 하고 사실 빡센 랩을 좋아하기도 하는데 이게 뭐 막상 내 거를 작업할 때 뭔가 그런 바이브가 아닌데 이걸 해야 되는 저 말 그대로 만약에 어떤 원하는 행보가 있으면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아 그래 한번 조져보자 막 그냥 막 그래 뭐 다 필요 없이 그냥 이런 것만 해야 근데 막상 그런 느낌도 안 드는데 한 작업을 할 때 즐겁지도 않고 글쎄요, 근데 일단은 즐기면서 만들 수 있는 게 결국에는 우리 스스로한테 가장 좋은 음악이긴 하거든요. 그때. 맞아요. 예, 좀 더 거기에 대해서 한번 더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는데 지금 되게 어떤 즐기면서 만든 싱글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뭐가 날 즐겁게 했는지 그거를 조금 더 탐구해서 그게 뭐 장르의 문제인지 아니면은 뭐 이 가사가 내 스타일이었든지 아니면 뭐가 됐든지 어떤 포인트가 있었을 거란 말이야. 그래서 뭔가 좀 더 자기가 적극적으로 좀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그 방향을 일단 본인 스스로 찾는 게 먼저라고 생각하고 어차피 뭐 지금 베이직을 가지고 막 저기 핑크색 머리를 하고 이런 식으로 캐릭터를 만들 게 아니니까 최대한 그런 좀 음악적인 방식으로 일단은 조금씩 한번 색깔을 지금 지금 20년 다 됐잖아요. 2020년 버전의 베이직을 한번 처음부터 만들어 나간다는 느낌으로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일단은 들고 네, 한번 더 얘기를 나눠보죠. 네. 되게 좋은 얘기인 것 같고 저도 얘기를 듣다 보니까 드는 생각은 사실 뭐 흥행이나 뭐 베이식이라는 뭐 상품이라고 치면은 이 사람이 얼마나 셀라웃되고 이 사람이 더 롱런할 수 있는가 이런 고민도 뭐 당연히 할 수밖에 없지만 그냥 결국에 자기 만족이 중요한 것 같아서 어쨌든 솔직히라는 노래를 만들 때 그동안의 다른 작업물보다 제일 행복했다고 그랬잖아요. 네네. 그렇다면은 자기가 가장 스트레스 없이 할 수 있는 방식으로 뭐 그게 음악의 형태가 됐건 뭐가 됐건 그렇게 만들어 보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고 또 하나는 어쨌든 베이식이라는 아티스트가 이렇게 뭔가를 보여줬을 때 그 어떤 반응이나 이런 거를 뭐 어느 정도 의식할 수밖에 없잖아요. 어쨌든 이걸 낸다는 것 자체가 뭔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행위들이니까. 근데 뭐 그냥 이렇게 객관적으로 느꼈을 때는 베이식이 아까 뭐 덕화야 때 얘기했지만 베이식이라는 래퍼의 뭐 음악의 퀄리티나 이런 걸 떠나서 뭔가 캐릭터가 좀 미미한 것 같다는 얘기를 했는데 저도 똑같은 거를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베이식 딱 하면은 들었을 때 랩 진짜 잘한다. 근데 뭔가 그거 이상의 어떤 빡 이런 거를 사람들이 주목할 수 있는 포인트가 없으니까 좀 어느 정도 이렇게 전략을 갖고 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은 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그냥 여러 성공 사례들을 좀 참고하는 게 되게 도움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요즘 워낙 올해는 매번 여기 나오면 염따 얘기 너무 많이 하는데 근데 어쨌든 염따도 이것저것 해보다가 자기가 인스타 스토리로 어그로를 끌어서 자기 음악까지 연결시키는 거를 자기가 노하우를 발견해서 그걸로 자기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게 성공이 되니까 막 우연히 뭐 동갑이차 박았는데 그것도
돈으로 만들 수 있는 기회가 되고, 그러니까 그것도 자기가 어쨌든 자기가 어느 정도 아예 내려놓고 자기는 그냥 사람들이 나를 갖고 마음껏 갖고 놀 수 있게끔 만든 거 스스로 만든 것처럼, 그렇다면 베이식도 사람들이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베이식에 대한 반응 중에 요 포인트는 내가 좀 재밌게 할 수 있을 것 같고 내가 자신이 있다 하는 거를 사람들로 하여금 좀 이렇게 집중할 수 있게끔 그걸 계속 길을 만들어 나가는 게 저는 좀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여러 음악 듣고 막 이것도 좋으니까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렇게 행보를 했을 때 사람들은 사실 그걸 다 관심 있게 볼 수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그냥 하나를 최대한 이 사람들을 리딩해서 이렇게 이끌어올 수 있는 뭔가의 방법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네. 근데 어쨌든 제일 중요한 거는 그걸로 인해서 결과가 어찌됐건 자기가 만족하지 못하고 스트레스 받으면 사실 저는 좀 의미가 없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아까 잠깐 나왔던 얘기로 베이식이 뭐 팬들이 빡센 랩 좀 해주세요. 네. 그래서 베이식은 어떻게 보면은 그게 베이식의 시그니처였지. 네, 그렇죠. 처음에 나왔을 때. 타이트하고, 예. 진짜 근데 랩을 진짜 잘하는 게 베이식이 그 한 2년 전쯤에 우리 집에서 한번 녹음한 적이 있었잖아. 맞아요. 그 베이식 노래 네, 리얼 리얼 라이프 라이프, 네. 녹음했었는데 저도 이제 래퍼들 녹음을 많이 받아왔잖아요. 정말 다양한 래퍼들의 녹음을 받았지만 와 진짜 잘한다라는 그 진짜요? 녹음을 받으면 헤드폰으로 딱 그러면서 예. 판단이 예, 되지. 그런 느낌을 주는 래퍼 있잖아요. 그 중에 한 명이에요. 그러니까 예. 여러분들 새겨 들으세요. 예. 새겨 들어. 그러니까 근데 화연 형이 이게 얘기하잖아. 새겨 들어. 근데 이게 안타까운 점인 거야. 그렇게 잘해도 사람들은 사실 거기에 큰 관심을 맞아. 두지 않아. 맞아. 의미를 맞아. 두지 않아. 그래서 맞아. 내가 말하고 싶은 게 이거야. 신경 쓰지 말라는 거야. 사람들이 베이식한테 뭐 빡센 랩 해달라 이런 거 해달라 신경 쓰지 말아줬으면 좋겠어요. 왜냐면은 그렇다고 베이식이 그럼 내가 또 뭔가를 또 증명을 해야 되겠네. 스킬적으로 뭐 그렇게 해봤자 거기에 대해서 또 막상 박수 쳐주는 사람 거의 없을걸? 네. 결국에는 이제 음악이기 때문에 정말 그 어떤 곡이나 혹은 어떤 뭐 순간의 어떤 이 노래에서의 이 사람의 뭐 가사나 아니면은 뭐 어떤 뭐 펀치라인이나 어떤 무언가 있잖아요. 그 노래에서 가장 핵심적인 그 한두 부분 사람들은 그걸 자기한테 남는 발견하거든요. 한 예. 부분 각자 다를 예. 수 있는 그 예. 한 부분. 그걸 듣거든요. 그게 사실 정확히 뭐라고 말할 수는 없는데 노래마다 다르겠지. 근데 어쨌든 그 포인트를 만들 줄 아는 사람들이 가만 보면 그렇게 잘하는 것 같지 않은데 남들이 듣게 만드는 그런 힘을 가졌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을 예, 베이식도 이제 더 많이 개발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스킬적인 부분보다 더 많이. 맞아. 그래서 뭐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지, 나한테 뭘 원하는지 뭐 이런 거 굳이 신경 쓰지 말고 정말 우리가 처음 음악 했을 때처럼 내가 뭘 해야 재밌을지, 내가 무슨 말을 던지고 싶은지 세상에 뭐 이런 되게 기본적인 것부터 하나하나 출발했으면 좋겠고 거기에 좀 망설임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나는 이런 뮤지션들, 특히 베이식 같은 이런 좀 베테랑 뮤지션들 되게 실력은 있지만 사람들이 막 그렇게 막 알고 싶어 하지 않는 그런 뮤지션들한테 내가 해주고 싶은 말은 그래도 어떤 포인트를 얻었을 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나 이렇게 바라봐 주는구나 아니면 사람들이 이런 걸 좋아해 주는구나 혹은 내가 이런 거 하면 되게 멋있구나 이런 거를 본인 스스로 깨달았을 때 좀 공격적으로 그 부분을 더 확장시키고 어필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집요하게 파고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정말 근데 과하다 싶을 정도로. 네. 근데 형 생각해보면 형 처음에 일리네어 해서 이제 시작을 했을 때 제 기억으로는 형 욕을 엄청 먹었던 걸로 기억나거든요. 그럼요. 네. 왜냐면 갑자기 그 소울 컴퍼니의 덕화역과 일리네 덕화에서 뭔가 그쵸. 엄청 바뀐 거예요. 근데 컸지. 형은 그 어떤 포인트를 잡고 팠던 거예요? 아니면 그냥 다 조까? 그냥 나는 지금 나는 이거를 아예 뭔가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둘 다인 것 같은데 근데 제가 말하는 요거랑 좀 맥락이 비슷한 게 그 얘기를 하자면 그게 방금 제가 얘기한 거랑 비슷한 맥락인데 일단은 저는 그게 좋았어요. 그게 재밌었고 그게 이제 이 씬이 원하는 게 당장은 아니라는 건 당연히 나도 알지만 그리고 많은 비난을 감수해야 되지만 그래도 이상하게 되게 흥분되고 재밌었어. 그러니까 형이 재밌었구나. 네. 정말 이걸 하루하루 지나면서 뭔가
조금씩 뭔가 사람들이 이 돈에 대한 랩을 듣는 게 조금씩 익숙해지는 그 상황도 되게 재밌었고 개인적으로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제까지는 돈에 대한 랩을 단 한 명도 듣고 있지 않았는데 근데 이걸 듣는 사람이 5명이 되고 이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막 10명이 되고 100명이 되는 이런 어떤 되게 그런 개인적인 게임이었어요. 그거는. 네. 이렇게 이게 장기적으로 정말 온 국민이 이런 랩에 익숙해지게 만든다면 진짜 그건 너무 재밌는 일이겠다라고 그때 생각했는데 근데 생각보다 너무 빨리 이루어져서 오히려 이제 그 다음부터는 뭐 이거는 내 관심사는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그 당시로 돌아가서 보면은 내가 그걸 재밌게 했고 그랬기 때문에 일단은 뭔가 사람들이 저게 뭐길래 저래? 그러니까 싫어하는 사람들도 우리를 지켜봤단 말이야. 지금 생각해보면은 참 욕은 많이 먹었지만 그만큼 사람들이 관심이 많았던 것 같아. 일리네오의 행보 하나하나에. 맞아. 네. 네. 두 분 다 진짜 어떻게 보면 약간 이미지 변신에 약간 최고봉에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네, 일단 아까 콰이엇이 얘기한 거에 저도 계속 그 얘기를 했던 건데 되게 잘 정리를 해줬는데 그 사람들이 그거의 포인트 그거를 극대화시켜서 집요하게 파고드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쇼미포 때 얘기도 했던 게 그러니까 나도 그냥 개인적으로 베이직의 팬으로서 이런 게 나오면 안 될 것 같은데 이랬던 것처럼 그러니까 그때는 뭐 아까 얘기했지만 그런 상황이나 뭐 본인의 멘탈리티나 뭐 개인적인 사정이 있었겠지만 그 니즈를 어느 정도 자기가 캐치해서 그걸 사람들한테 꾸준하게 설득시키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아까 동갑이가 얘기한 것처럼 동갑이도 저도 얘 어렸을 때부터 아니까 솔컴퍼니 하다가 일리네어에서 내가 그런 모습을 보였을 때 사람들도 거부감을 가졌고 저도 가끔씩 여기까지 간다고? 약간 이럴 때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말하고 싶은 게 이 지점이에요. 과하다 싶을 정도의 그 어필이 있어야 그래야 사람들은 그제서야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그 세상을 많이 접해봐서 알겠지만 세상은 내가 그냥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잘 안 듣지. 안 들어주고 그리고 들어도 그냥 흘려버리죠. 근데 진짜 내가 정말 세게 강하게 아니면 굉장히 임팩트 있게 아니면 머릿속에서 떠나갈 수 없는 방식으로 얘기했을 때는 그때는 싫어할지언정 들어줍니다. 기억은 네. 하니까. 네. 그러니까 제가 좀 가끔씩 이런 어떤 베이직 같은 실력파에다가 약간 좀 이미지가 좀 잔잔한 아티스트들한테 조금 아쉬운 거는 그런 거였어요. 왜 더 세게 안 가지? 라는 거. 아니면 혹은 왜 사람들이 혹할 만한 무언가를 여기다가 안 뿌리지 살짝? 그러니까 약간 요리로 치면은 괜찮게 만들었는데 뭔가 뭐 예를 들어서 그 약간 개성을 추가를 하잖아요. 네. 살짝 태운다든지 조금 더 맵게 만든다든지 뭔가 그런 어떤 자극이 필요한 거지. 네. 그래서 그때는 그런 게 어그로라는 단어가 없었지만 그러니까 지금 얘기한 대로 이게 되게 동감하는 부분이고 근데 그거를 이제 과하게 하는 거를 사람들한테 오락성으로 잘 제공하느냐 이게 그냥 비호감으로 가느냐의 그게 한 끗 차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게 또 성격에 잘 맞아야 되고 그치. 그런 어떤 사람들과 실랑이를 하면서 그거를 결국엔 내 이익으로 연결시키는 약간 이런 좀 이상한 머리가 돌아가야 되긴 하는데 뭐 꼭 거기까지 하라는 건 아닌데 근데 이런 요소들이 결국에는 주목을 만들고 이게 우리가 아까 얘기한 캐릭터를 만든다는 거를 일단은 한번 좀 참고를 하면서 계획을 짜보면 또 근데 이게 진짜 어그로라는 것도 사람 성격마다 달라서 어떤 사람은 그거 진짜 못 하거든요. 못 하니까 그냥 나는 어쨌든 자기 생긴 대로 사는 게 결국엔 자기 행복에 중요한 거니까 왜냐면은 막 과하게 자기도 모르게 갔는데 거기서 인지 부조 와서 막 멘탈 나가고 이러면은 그렇죠. 그걸 지속적으로 이어나가기가 어려우니까. 네, 저도 그런 캐릭터 만들기는 비추해요. 본인이 힘들어. 그러니까 저도 오히려 그 일리네오 초창기에 그 일리네오나 혹은 저를 떠올려 보면은 그때 우리도 정말 어그로를 많이 끌었는데 그때 어그로라는 표현은 없었죠. 그치. 근데 지금은 저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거든요. 피곤해. 지금 생각하면. 예. 근데 그때는 형이 재밌어 했으니까. 재밌었어. 재밌으니까. 지금은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은 저는 뭐 그냥 잔잔하게 그냥 이러고 살고 있는 건데 어쨌든 뭐 그때 딱 본인의 취향과 흥미, 본인의 이런 마스터 플랜 이런 거를 딱 그 섞어서 이런 어떤 그 포인트
만드는 게 아주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뭔지 알겠어요. 뭔지 알겠는데 사실 이게 네. 또 뭐 아시잖아요. 이게 그치, 어렵잖아요. 이걸 좀 이제 막상 뭔지 알겠는데 말이 쉽지. 뭔지 만들려면- 알았으면 10년 전부터 바스코니 맞아. 뭘 할 때부터 했겠지. 맞아. 그치. 근데 나도 비슷한 소리를 들어본 적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심지어 일리네어를 하면서도 상대적으로 이제 빈즈노랑 도끼가 되게 뭔가 더 많이 알려지고 더 그렇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느 순간 저한테 뭘 원하는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날 어떻게 바라보는지 이걸 잃었던 때가 있었어요, 저도. 근데 제가 그렇다고 그때 뭐 다른 어떤 특별한 전략을 세웠던 건 아니고 그냥 이건 경험담인데 저는 어쨌든 제 이런 철칙이 있기 때문에 그냥 그때그때 제가 좋아하는 거를 했고 제가 느낌이 오는 거, 아 내일 이거 해야지, 다음 달에 이거 꼭 해야지, 뭐 그 음악이 됐든 뭐가 됐든 그걸 했을 때 그래도 뭔가 사람들이 저라는 사람의 그 정체성을 봐준 것 같았거든요. 예. 그래서 어쨌든 사람들이 지금 저를 바라보는 방식이 있잖아요. 그게 그런 식으로 만들어진 거거든요. 제가 뭐 특별히 뭘 한 게 아니에요. 그냥 내가 좀 더 멋있다. 원하는 거. 왜한 게 아니에요? 내가 뭘 원하는지, 내가 뭘 했을 때 제일 내가 편안한지, 부담감을 덜 느끼는지 이런 거. 예. 그치. 근데 이거를 억지로 하려고 생각하면은 그래서 이게 어려운 거야. 예. 답은 그거네요, 그냥. 내가 잘해야 되는 거네. 그렇죠. 답은 뭐 답은 네. 뭐. 자기가 잘하는. 근데 뭔가 약간 생각을 뭐 좀 예.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는 네. 건 좀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영리하게 상황을 이용한다. 뭐 방금 펄러 형이 한 말이지만 그게 핵심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베이직이 랩 잘하는 거는 그냥 굿킵을 그래도 몇 년 들어본 사람들은 뭐 당연히 아는 사실이고, 근데 이제 뭔가 그 이상의 거는 베이직에 더 집중할 수 있는 작업이 필요하겠죠. 네. 그냥 그때 하고 싶은 거 하면 돼. 그래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뭔가 여기서 반응이 조금 오는 것 같다. 그러면 그때를 놓치지 마세요. 그렇지. 더 파야 된다고. 네. 맞아요. 그게 딱 오늘 이 결론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일단 하고 싶은 대로 하다가 뭔가 하나가 포인트가 딱 됐을 때 네. 그거를 잘 활용하거나 이용하는 게 중요한 건 내 마음에 부담이 없는 거. 네, 네. 그렇죠. 부담 없이. 그리고 그거를 힘든 얘기지만. 네. 그렇죠. 그게 이용할 때 맞는 말인 것 같아요. 맞아요. 자, 그러면 슬슬 네. 마무리를 마무리를. 해야 될것 같은데. 네. 길게 얘기한 것 같아요. 네. 제가 많은 얘기를 들었죠. 네. 네. 그래서 오늘 베이직과 그래도 저는 키드밀리 편 이후로 되게 좀 진지하게 진짜 얘기를 한 것 같고, 그 베이직이 진짜 그냥 이 프로그램을 위해서 얘기를 갖고 나온 게 아니라 진짜 실제 고민을 저랑은 좀 그 여키콘 파티라고 이제 계속 했었는데 그때마다 얘도 이제 그 연차가 있는 래퍼다 보니까 꼰대라 가지고. 음악 좋아해서 이제 올 때마다 술 먹다가 막 그때 막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좀 그래도 대충 어느 정도 내용을 알고 있지만 또 콰이엇이랑은 또 요 계기로 와서 네. 얘기를 나눠서 되게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형님들. 네. 뭐 앨범 소프트 많이 들어주세요. 앨범 타이틀이 소프트군요. 네, 소프트. 그냥 이것도 그냥 노래들이 다 좀 부드러워서 그냥 폴 드럼을 소프트로 해놨다가 그냥 소프트로 냈어요. 네. 네. 응원하겠습니다. 응원합니다. 네. 네. 뭐 마무리 멘트 없어요? 여기? 네, 끝났습니다. 들어가자. 수고하셨습니다. 추워. 추워. 쉽네. 더 좀 틀어주세요. 수고했어. 수고했어요. 감사합니다. 수고했어.